사실 우리는 일본이 하는 게 다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진 것도 배가 아픕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 성장이 F-35A 42대를 F-35A는 공군용입니다.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던 계획을 최근에 F-35A 대신에 몇 대를 F-35B로 지금 바꾸어서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과의 얘기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F-35A와 F-35, 다시 말하면 전투기 F-35, F-35A와 B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공군용은 첫째로 이 활주로 길이가 긴 데서 지상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지상에서 활주로로 날라 떠오르니까 사실 활주로의 길이가 3,000m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F-35B를 원하는 것은, F-35는 실질적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단거리 사실 이륙을 할 때에 F-35B가 F-35A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은 이걸 왜 바꾸느냐? 왜 바꾸냐 얘기하기 전에 국내 언론들은 일본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다 배 아프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F-35B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수방어에 어긋난다. 다시 말하면은 전적으로 수비하기 위한 방어, 영어로는 Defense Oriented Defense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만 방어하기 위한, 방어를 위한 방어에 불과하다라는, 그게 방위 정책이기 때문에 F-35B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져오니까, 일본이 오랫동안 1947년 평화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주장해오던 전수방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 구조에서, 평화헌법 구조의 1항과 2항에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지 않고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오직 방어만을 위한 전력을 갖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본 내에서도 떠들고, 더더구나 더 강한 목소리로 한국 측에서는 이것은 일본의 방위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만의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몇몇 언론이 얘기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어떤 안보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반드시 딴지를 걸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언론, 일본의 국민성이 한국의 국민성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그것이 국가 이익에 절대적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반대론자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반대 의견을 내던 언론도 일단 국가 이익을 위하는 선까지는, 그 선을 넘어서는 침해하는 어떤 언론이나 방송 기사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선에서 전부 정부의 정책에 협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전수방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용 전투기를 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한들, 그들은 가질 것입니다. 일본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간섭하는 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수방어 위주의 일본의 방위 정책에 어긋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은 결국 전수방어선을 넘어서는, 그들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유지한다 손치더라도 공격성을 가진 무기라도 반드시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유는 F-35B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리를 이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중국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공통적인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일본에서 남중국해까지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근데 F-35B의 실질적으로 항공 거리가 935km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활주로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소위 말하는 경항모에서 탑재하고 있다가 935km를 나르지 않아도 사실 500km 정도만 날라도 될 수 있는 거리의 항모를 띄워놓고 있다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항모는 어디서 나오느냐? 일본의 항공모함 제조 기술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펄하버 어택, 다시 말하면 진주만 공격이 가능했던 것도 일본의 항공모함 기술 때문입니다. 일본은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만든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6대의 항공모함을 운용했습니다. 그런 일본을 또한 1943년 12월 7일 펄하버, 다시 말하면 진주만 공격을 받고도 그 후에 세계 최고의 해군력으로 등장하게 된 미국도 결국 항공모함의 능력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것. 이와 같이 일본의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세련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항공모함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945년 전쟁에 지고 난 뒤에, 물론 강제적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서 항복을 했지만, 그리고 1947년 미국의 그리고 유엔의 요구에 의해서 평화헌법을 만들므로써 평화헌법으로 일본 황제 중심의 법안을 평화헌법으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지 않는 국가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이 가진 기본 군사력과 군사 기술의 잠재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뭡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핵국가로 되어도 좋다고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세련된 실력으로 가장 능력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공모함 만드는 능력도 일본은 잠재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사실 일본의 이 전투기 항공사만큼 뛰어난 파일로트들의 능력을, 고도의 기술을 갖춘 파일로트도, 소위 말하는 조종사도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F-35B라는 5세대, 차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미사일을 때릴 수 있는 이런 F-35B, 해병대가 보유하는 해병대형이라는 것은 강습 수륙함에 태우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수송함에 태우거나 혹은 호위함에 태우고 있다가 바로 발진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병대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병대용을 갖는 데는 F-35B를 미국에서 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탑재해서 갈 수 있고, 탑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활주로 내지 갑판을 가진 함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소위 말하는 이즈모함을 일본이 가진 최고의 호위함입니다. 이것을 2013년에 사실 진술을 했지만 2015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전에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만적시 이 무게가 26,000톤에 이르는 호위함은 실질적으로 그 갑판은 호위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갑판이 설사 수직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라든가 그리고 단거리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라도 그 오르락 내리고 떴다가 내릴 때에 열을 처리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갑판과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그런 두꺼운 갑판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온 항모를 만들어온 기술로 바로 이들은 조만간에 이것을 실제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
단거리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는, 뜰 수 있는 갑판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6,000톤이면 F-35B를 1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000톤이라는 게 대형 잠수함도, 대형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1만 톤에서 3만 톤까지는 소형, 소위 말하는 경항모라고 부릅니다. 6만 내지 8만 톤, 5만 내지 8만 톤을 중형 항공모함이라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10대 10기 이상의 원자로 항모들은 다 10만 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거리도 300m가 넘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즈모함, 호위함은 갑판 길이가 248m.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바로 전투기가 튀어오를 때 바로 날 수 없고 점핑할 수 있는 스키 점비대, 활처럼 되어 있는 점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키 점피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일본은 하루아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은 과장이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서 실제로 항모로 바꿀 수 있는 호위함, 이즈모함의 톤수로 보면은 항모가 되기 어렵지만 경항모로 바꿔서 바로 전투기가 수직으로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거리 전투기가 바로 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스키 점프대를 만들고 갑판 두께를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F-35A를 35B로 바꾸어 주더라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구태여 F-35A를 할 때는 활주로 길이 3,000m, 3km 이상이 되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공군기지가 아니면 안 되니까 실제로 호위함 위에서도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런, 또한 F-35 공군 활주로 길이가 그 정도 되는 항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이 아닐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3,000m 이상 되는 항모를 만들려면 최소한 10만 톤은 되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0만 톤 되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가 바로 일본이 전쟁을 할 준비를 한다, 정말 전수방어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국가로 바뀐다라는 인상을 주니까 일본은 거기까지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기까지는 아무리 미일 안보동맹이 강하다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가진 최고 큰 이즈모함을, 호위함을 경항모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이 하는 F-35B를 들여오는 것은 전수방어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가진 국가라고, 핵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비난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능력이 잘못됐다,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안보정책, 소위 말하는 일본의 방위정책에 어긋난다라는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독도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취역된 것이 진수한 것은 2005년이고 취역된 게 2007년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취역이 된 그 당시 독도함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독도함 전체 길이가 199m입니다. 200m에서 1m가 모자라는 겁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항모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형 수송함이다. 실제로 맞습니다. 넓이가 31m, 길이가 199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독도함을 쓰고 있는 것은 강섭 상륙함 내지는 대형 수송함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덩치 크고 엄청난 돈을 넣은 것을 그냥 사람 실어다 나르고 헬기 실어다 나르는 역할 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도함을 이즈모함과 같이, 물론 그게 만재량이 14,000톤밖에 안 되니까 이즈모함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덩치로 본다면 이즈모함에 못지 않는다는 거죠. 독도함을 이즈모함과 같이 두 가지, 갑판 두께를 그리고 갑판의 강도를
다시 말하면 수직 이착륙할 때,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때 일어나는,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철강과 그런 두께로 갑판을 바꾸고, 수직 이착륙하는 소위 말하는 단거리 이륙할 때 필요한 스키 점피들을 우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앉을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한일 협력입니다. 일본에게 이 기술의 협력을 하루빨리 우리가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일본은 꼴도 보기 싫더라 손치더라도 우리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20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도록 팔짱만 끼고 발만 동동거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고 온 지금의 결과가 뭡니까? 북한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합세해서 우리들을 개 끌듯이 끌고 가고 개 훈련시키듯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겠습니까? 해군력에 있어서 일본이 이 해군력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이 최근에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내세운 인도와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고 호주와 손을 잡고 뉴질랜드와 손을 잡고 플러스 필리핀에 미국의 기지를 8개 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무역선에 그리고 해상교통로에 저해를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미국으로서는 서태평양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전략을 밀고 나갑니다. 자, 우리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손을 잡지만 막상 남중국해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의 무역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우리에게 상대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조건을 걸거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드 문제와 똑같이 또 가서 엎드리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도와달라고 들어붙어 있을 것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주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전력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방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을 경항모로 바꾸는 것을 국방부 내에서 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독도함의 갑판이 열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하는 열에 견딜 수 있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투기가 단거리 이륙하기 위해서 스키 점피대가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 하고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독도함 2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자. 2기 길이도 똑같이 199m예요. 그렇다고 갑판이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활주로가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활주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기도 반드시 분명 그것을 처음부터 경항모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갑판 두께를 아주 두껍게 하고, 그리고 갑판의 재질을 아주 강한, 소위 말하는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가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된 철강을 써서 만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미래 계획 없는 미래의 국가 군사 전력과 동떨어진 그런 무기를 만들고 덩치 큰 것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것만 대형 수송함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항공모함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항모를 만들 때 국내의 친중국파들은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핵까지만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드를 가진 것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항모를 갖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국가에게 우리가 안보에 편안한 이 잘 정리된 안보를 자극하고 불안한 안보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으로 중국에 찍힐 것이다 생각하고 또 항모 만들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진보파들 중에서. 거기까지 이르는 시간과 노력과 돈과 기술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중항모 정도는 돼야 전투 능력을 갖습니다. 중항모라는 건 5만 톤 내지 8만 톤으로 최소한 전투기를 40대 정도는 실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인력이 들고 기술이 들고. 먼저 일본처럼 일본의 이즈모함을 경항모로 개조해서 F-35B를 단기 이륙시키고 수직 이착륙시키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독도함을, 일본의 기술을, 항공모함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협조해서 독도함 갑판을, 경항모 갑판을 만들고 독도함에 전투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수직 스키 점피들을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말로만 일본이 전수방어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다. 국내가 시끄러울 것이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일본은 갑니다. 아무리 국내가 떠들썩해도 결국 경항모를 갖는 것으로 갑니다. 그 경항모를 만들고 그 중간에 그들은 점차적으로 중항모로 넘어갈 것입니다. 일본을 배웁시다. 욕할 때 욕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항공모함을 만드는 기술을 당장 못 만들더라도 독도함을, 이즈모함을 경항모로 바꾸듯이 독도함을 경항모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한일 협력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구해 우리도 경항모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투기 항공사만큼 뛰어난 이 전투 파일로트들의 능력을, 고도의 기술을 갖춘 파일로트도, 소위 말하는 조종사도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F-35B라는 5세대 차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미사일을 때릴 수 있는 이런 F-35B, 해병대가 보유하는 해병대형이라는 것은 강습 수륙함에 태우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수송함에 태우거나 혹은 호위함에 태우고 있다가 바로 발진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병대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병대용을 갖는 데는 F-35B를 미국에서 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탑재해서 갈 수 있고, 탑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활주로 내지 갑판을 가진 함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소위 말하는 이즈모함을 일본이 가진 최고의 호위함입니다. 이것을 2013년에 사실 진술을 했지만 2015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전에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만적시 이 무게가 26,000톤에 이르는 호위함은 실질적으로 그 갑판은 호위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갑판이 설사 수직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라든가 그리고 단거리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라도 그 오르락 내리고 떴다가 내릴 때에 열을 처리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갑판과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그런 두꺼운 갑판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항모를 만들어 온 기술로 바로 이들은 조만간에 이것을 실제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 단거리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는, 뜰 수 있는 갑판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6,000톤이면 F-35B를 1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000톤이라는 게 대형 잠수함도, 대형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1만 톤에서 3만 톤까지는 소형, 소위 말하는 경항모라고 부릅니다. 6만 내지 8만 톤, 5만 내지 8만 톤을 중형 항공모함이라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10기 이상의 원자로 항모들은 다 10만 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거리도 300m가 넘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즈모함 호위함은 갑판 길이가 248m.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바로 전투기가 튀어오를 때 바로 날 수 없고 점핑할 수 있는 스키 점비대, 활처럼 되어 있는 점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키 점피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일본은 하루아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은 과장이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서 실제로 항모로 바꿀 수 있는 호위함, 이즈모함의 톤수로 보면은 항모가 되기 어렵지만 경항모로 바꿔서 바로 전투기가 수직으로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거리 전투기가 바로 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스키 점프대를 만들고 갑판 두께를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F-35A를 35B로 바꾸어 주더라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구태여 F-35A를 할 때는 활주로 길이 3,000m, 3km 이상이 되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공군기지가 아니면 안 되니까 실제로 호위함 위에서도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런, 또한 F-35 공군 활주로 길이가 그 정도 되는 항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이 아닐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3,000m 이상 되는 항모를 만들려면 최소한 10만 톤은 되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0만 톤 되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가 바로 일본이 전쟁을 할 준비를 한다, 정말 전수방어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국가로 바뀐다라는 인상을 주니까 일본은 거기까지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기까지는 아무리 미일 안보동맹이 강하다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가진 최고 큰 이즈모함을, 호위함을 경항모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이 하는 F-35B를 들여오는 것은 전수방어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가진 국가라고, 핵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비난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능력이 잘못됐다,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안보정책, 소위 말하는 일본의 방위정책에 어긋난다라는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독도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취역된 것이 진수한 것은 2005년이고 취역된 게 2007년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취역이 된 그 당시 독도함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독도함 전체 길이가 199m입니다. 200m에서 1m가 모자라는 겁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항모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형 수송함이다. 실제로 맞습니다. 넓이가 31m, 길이가 199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독도함을 쓰고 있는 것은 강섭 상륙함 내지는 대형 수송함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덩치 크고 엄청난 돈을 넣은 것을 그냥 사람 실어다 나르고 헬기 실어다 나르는 역할 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도함을 이즈모함과 같이, 물론 그게 만재량이 14,000톤 밖에 안 되니까 이즈모함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덩치로 본다면 이즈모함에 못지 않는다는 거죠. 독도함을 이즈모함과 같이 두 가지, 갑판 두께를, 그리고 갑판의 강도를, 다시 말하면 수직 이착륙할 때,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철강과 그런 두께로 갑판을 바꾸고 수직 이착륙하는 소위 말하는 단거리 이륙할 때 필요한 스키 점피들을 우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앉을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한일 협력입니다. 일본에게 이 기술의 협력을 하루빨리 우리가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일본은 꼴도 보기 싫더라 손치더라도 우리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20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도록 팔짱만 끼고 발만 동동거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고 온 지금의 결과가 뭡니까? 북한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합세해서 우리들을 개 끌듯이 끌고 가고 개 훈련시키듯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겠습니까? 해군력에 있어서 일본이 이 해군력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이 최근에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내세운 인도와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고 호주와 손을 잡고 뉴질랜드와 손을 잡고 플러스 필리핀에 미국의 기지를 8개 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무역선에 그리고 해상교통로에 저해를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미국으로서는 서태평양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전략을 밀고 나갑니다. 자, 우리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손을 잡지만 막상 남중국해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의 무역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우리에게 상대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조건을 걸거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드 문제와 똑같이 또 가서 엎드리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도와달라고 들어붙어 있을 것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주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전력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방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을 경항모로 바꾸는 것을 국방부 내에서 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독도함의 갑판이 열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하는 열에 견딜 수 있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투기가 단거리 이륙하기 위해서 스키 점피대가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 하고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독도함 2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자. 2기 길이도 똑같이 199m예요. 그렇다고 갑판이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활주로가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활주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기도 반드시 분명 그것을 처음부터 경항모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갑판 두께를 아주 두껍게 하고, 그리고 갑판의 재질을 아주 강한 소위 말하는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가 발생하는 마찰에 사실 우리는 일본이 하는 게 다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진 것도 배가 아픕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 성장이 F-35A 42대를 F-35A는 공군용입니다.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던 계획을 최근에 F-35A 대신에 몇 대를 F-35B로 지금 바꿔서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과의 얘기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F-35A와 F-35, 다시 말하면 전투기
F-35, F-35A와 B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공군용은 첫째로 이 활주로 길이가 긴 데서 지상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지상에서 활주로로 날라 떠오르니까 사실 활주로의 길이가 3,000m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F-35B를 원하는 것은, F-35는 실질적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단거리 사실 이륙을 할 때에 F-35B가 F-35A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은 이걸 왜 바꾸느냐? 왜 바꾸냐 얘기하기 전에 국내 언론들은 일본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다 배 아프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F-35B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수방어에 어긋난다. 다시 말하면은 전적으로 수비하기 위한 방어, 영어로는 Defense Oriented Defense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만 방어하기 위한, 방어를 위한 방어에 불과하다라는, 그게 방위 정책이기 때문에 F-35B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져오니까, 일본이 오랫동안 1947년 평화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주장해오던 전수방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 구조에서, 평화헌법 구조의 1항과 2항에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지 않고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오직 방어만을 위한 전력을 갖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본 내에서도 떠들고, 더더구나 더 강한 목소리로 한국 측에서는 이것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만의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몇몇 언론이 얘기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어떤 안보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반드시 딴지를 걸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언론, 일본의 국민성이 한국의 국민성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그것이 국가이익에 절대적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반대론자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반대 의견을 내던 언론도 일단 국가 이익을 위하는 선까지는 그 선을 넘어서는 침해하는 어떤 언론이나 방송 기사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선에서 전부 정부의 정책에 협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전수방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용 전투기를 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한들 그들은 가질 것입니다. 일본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간섭하는 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수방어 위주의 일본의 방위 정책에 어긋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은 결국 전수방어선을 넘어서는, 그들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유지한다 손치더라도 공격성을 가진 무기라도 반드시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유는 F-35B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리를 이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중국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공통적인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일본에서 남중국해까지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F-35B의 실질적으로 항공 거리가 935km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활주로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소위 말하는 경항모에서 탑재하고 있다가 935km를 나르지 않아도 사실 500km 정도만 날라도 될 수 있는 거리의 항모를 띄워놓고 있다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항모는 어디서 나오느냐? 일본의 항공모함 제조 기술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펄하버 어택, 다시 말하면 진주만 공격이 가능했던 것도 일본의
항공모함 기술 때문입니다. 일본은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만든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6대의 항공모함을 운용했습니다. 그런 일본을 또한 1943년 12월 7일 펄하버, 다시 말하면 진주만 공격을 받고도 그 후에 세계 최고의 해군력으로 등장하게 된 미국도 결국 항공모함의 능력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것. 이와 같이 일본의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세련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항공모함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945년 전쟁에 지고 난 뒤에, 물론 강제적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서 항복을 했지만, 그리고 1947년 미국의 그리고 유엔의 요구에 의해서 평화헌법을 만들므로써 평화헌법으로 일본 황제 중심의 법안을 평화헌법으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지 않는 국가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이 가진 기본 군사력과 군사 기술의 잠재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뭡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핵국가로 되어도 좋다고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세련된 실력으로 가장 능력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공모함 만드는 능력도 일본은 잠재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사실 일본의